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것과는 달리요, 중산층이 망가졌다 하는 그런 지표가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뉴스원에서 2분기 가계동향 조사, 특히 소득 부문을 가지고 자체 분석을 해봤더니 그 방식의 방법은 OECD 방식으로 중산층 지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는 것처럼 2019년입니다. 2020년이 아니에요. 2019년에 역대 최악으로 내려갔어요. 역대 최악으로. 52까지 내려갔습니다. 52까지. 이 정도면 중산층이 붕괴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예요. 역사적으로 중산층이 붕괴된 게 문재인 정부 빼고 딱 2번 있었습니다. 그 2번이 IMF 때예요. IMF 때 보면 1998년에 이쪽에 보이시죠? 1998년에 5.6포인트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IMF 때는 그만큼 극악한 위기라고 그랬고, 대한민국엔 달러가 없어서 원화를 엄청나게 지불하고 달러를 샀어야 됐어요. 보통 지금 원달러 환율이 보면 한 1120원 주면 1달러 샀잖아요. 1997년에는요, 1998년에는 뭐 2,300원, 2,500원을 줘야 됐으니까 뭐 지금보다는 2배, 2배 넘게 줘야지 달러를 샀잖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의 자산이 하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그때 중산층이 엄청나게 무너졌잖아요. 그게 바로 마이너스 5.6%입니다. 5.6%. 엄청나게 떨어졌죠. 또 떨어진 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또 떨어진 적이. 이게 금융위기로 가기 전이에요. 금융위기로 가기 전. 금융위기로 가기 전 정확히 2006년입니다. 2006년. 2006년에 64.7에서 59로 5.6포인트가 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도 69.8에서 64.2로 5.6%가 떨어졌는데 2006년에도 64.7에서 59로 5.6%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중산층이 그만큼 망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중산층이 망가졌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쉽게 말하면 2018년, 2019년에 걸쳐서 이 중산층 지수가 2년을 합치면 IMF보다 더 크다. 사상 최대다.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서 2018년까지 가면서 3.9포인트가 떨어졌어요. 58.4에서 54.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서 2019년으로 가면서 2.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52가 됐어요. 두 개를 합치면요, 6.4%가 떨어진 거예요. 6.4%. 58.4에서 52로 떨어졌으니까 말입니다. 6.4%.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이 이미 있잖아요. 2018년에서 17년에서 18년을 거치면서 18년에서 19년을 거치면서 이게 실패했다는 단적인 증거예요. 이게 중산층이 무너졌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요, 서민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서민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게 정부의 어떤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중산층이 오히려 서민계층, 취약계층으로 떨어졌다는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중산층이. 중산층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당시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중산층의 표준이 잘못된 거다. 중산층의 표준을 정할 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 이게 보시는 것처럼 균등화 가처분 가능소득, 쉽게 말하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중위소득액이 50% 초과해서 150% 이하의 가구의 총합을 중산층 지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50%가 있다. 내가 버는 돈에. 그리고 150%가 있다. 이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둔 거란 뜻이에요. 예. 뭐 이 정도면 예, 충분히 뭐라 그래요? 유의미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 정도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최근에는요. OECD에서 예, OECD 연구에서 사용한 기준을 가지고 또 적용을 해봤더니 예, 지금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액수 75% 이상, 20% 이하, 예, 쉽게 말하면 균등화 가처분 처분 가능 소득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IMF 때가 마이너스 4포인트가 떨어지게 나오고요. 금융위기 전이 마이너스 3.5% 떨어지게 나오고요. 2018년, 2019년에까지 떨어진 게 4.3%가 나옵니다. 4.3%.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과 실제 지표는 굉장히 다르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게 참 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많은 경제학자, 경영학자, 게다가 연구기관들, 여기에 언론들, 진짜 감시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 문재인 정부는 쉽게 말하면 중산층이 늘어났다. 계속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게 5분위 배율이라고 있습니다. 5분위 배율. 5분위 배율이 뭔가 하면 취약계층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5분위는 이제 제일 부자층을 5분위라고 해요. 각각 20%씩이에요. 0에서 20%까지가 1분위 취약계층입니다. 예. 80에서 100%까지가 5분위 부자들입니다. 이 두 계층의 배율, 이것을 5분위 배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취약계층 대비 부자들이 얼마나 몇 배나 더 잘 사나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 2019년에 최고로 나타났어요. 최고로 나타났더니 하는 말이 정부에서 아니야. 2분위, 3분위, 4분위 그러니까 중간계층이죠. 중간계층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이 5분위 배율이 커진 거야.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커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한 것은 정반대로 나오잖아요. 지금 5분위 배율은 5분위 배율대로 나오고요. 그죠? 그중에 이제 중간계층이 오히려 서민계층으로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요. 계속 정부가 이렇게 속이고 또 중산층이 성장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이게 중산층이 늘어난 게 아니라 중산층은 분명히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1분위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저는요.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져야지 우리 경제에 대한 처방도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통계들이 자꾸 왜곡돼서 나오고 언론에서 이렇게 재분석해서 이게 잘못됐구나. 우리 경제에서는 실제 정부가 말하는 것 같고 다르더라.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이것은요. 예, 정부가 기초를 지금 허무는 거예요. 기초를. 정부의 모든 통계는요. 모든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정부의 기초 통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거든요. 통계는 쉽게 말하면 경제의 기본입니다.
이 통계의 기반이 흔들리면요, 경제가 다 왜곡이 되어버려요. 지금 통계청이 이렇게 왜곡을 시켰다는 것은요, 저는 매국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굳건한 반석 위에 딱 서려고 하면요, 통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 또 많은 기관들,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재활용이 돼서 좋은 정책들이 나오라고 제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통계를 왜곡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래성 위에 집을 지어놓고 무사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동떨어진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책이 현장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책이 현장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요, 결국 바닥부터 붕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닥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 4년차가 되니까 딱 그 모양새예요. 좋아진다 좋아진다 하는데 과연 좋아지는 것이 어디냐. 좋아지는 것을 따져보면 기업인들이 진짜 발바닥이 부러터도록 뛰어다니는 수출, 여기만 지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마트,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좋아지고 명품관이 좋아지지 지금 서민경제가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것은 우리 경제에 저는 침몰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도 읽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한데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이 경제 기초자료인 통계 자료부터 먼저 중심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아주 중요한 대한민국의 첫 기초가 다시 서게 될 겁니다.